한국산 진단키트가 지금까지 무려 106개 국가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수출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관련 내용을 보면 브라질이 가장 많고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인도 순으로 지금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리서처TV가 전에 파미셀의 투자 기회를 엿봤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진단키트가 과연 또다시 투자 기회를 줄지 그런 부분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봤어요. Invest in your life, 리서처TV. 먼저 이 주식시장을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많이 되돌렸습니다. 지금 V자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1896선까지 온 상황인데요, 보통 이 기술적 반등을 논할 때는 낙폭의 50%나 낙폭의 3분의 2 지점을 되돌리는 것을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50% 정도의 지점을 본다면 바로 1860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1896선이니까요 이미 50% 지점까지는 되돌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3분의 2 지점은 어디냐면요, 바로 1960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60선까지는 아직 갭이 좀 남아있죠. 이미 50%의 반등을 한 지점, 여기서 과연 추가 상승을 해서 3분의 2 지점까지 되돌리느냐, 여기서 보합이거나 빠지느냐, 지금 중대한 지점인데요. 그래서 한번 리서처TV가 만약에 반등이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반대로 반등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면서 이 진단키트의 투자 기회를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꺾였습니다. 하루 확진자 숫자가 두 자릿수, 한 자릿수까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이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을 보면요, 전혀 지금 멈출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사실상 최대의 확진자 숫자를 찍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점은 찍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을 본다면 이 코로나는 전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키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 기사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싱가포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싱가포르는 인구가 58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확진자 숫자가 아까 1만 명이었잖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요, 초반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요, 우수 방역국가라고 손꼽혔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개학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 인구는 580여만 명에 불과한데 100만 명당 확진자 수도 173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772명인데 이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데 10,000명이라면 엄청나게 지금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싱가포르가 늘었냐, 처음에는 우수국가인데 왜 이렇게 늘었냐라고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싱가포르는요, 기숙사에 공동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 이주 노동자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싱가포르는 23일날 전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를 개학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계속 미뤄서 이번에 온라인 개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선을 굉장히 성공리에 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싱가포르도 만약에 유치원과 초중고 고교 개학을 해서 잘 됐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개학을 한 나라가요, 이 개학 때문에 지금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이주 노동자와 이 학교를 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집단 감염이 엄청나게 생기면서요, 싱가포르가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이 첫 번째는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 단위가 10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요, 싱가포르가 굉장히 잘해서 홍콩, 대만을 통해서 우수 방역국가라고 손을 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싱가포르가요, 자만을 해서 3월 23일날요 유치원 초 중고를 개학을 해요. 근데 보시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주 노동자까지 집단 감염되면서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같은 건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 방 하나에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또 화장실도 같이 쓰다 보니까요,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확진자 숫자가 1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차 감염 파동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그러니까 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정상적인 상황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V자로 반등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2차 감염이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약이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 진단키트의 기회는 계속해서 꾸준히 있다라는 거죠. 리서처TV가 이 진단키트 섹터의 종목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사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코로나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팬데믹을 보면요,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이 선언된 질병은 다 2번에서 3번째 패턴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단 한 번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 파동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기가 엄청나게 실업자가 대량 생산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전 국가들이 엄청나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서 그런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파동,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단 감염이 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식이 대폭락할 가능성은 적어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나 3차 패턴이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코로나를 진단하는 진단키트도 엄청나게 더 상승할 여력이 또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사이트는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인데요. 스페인 독감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질병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질병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장 큰 파동이 두 번째 파동입니다. 첫 번째 파동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많이 죽었지만 이 두 번째 파동 때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이 질병은 세 번째 파동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요, 스페인 독감은 그해 봄에 1차 파동 이 부분이 왔고요, 그리고 6개월 뒤인 가을에 2차 파동이 왔습니다. 절대 간격이 넓지 않아요. 짧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3차 파동이 바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파동은요, 그 다음에 19년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기사들 보면 여름 되면 코로나가 좀 진정될 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여름에는 좀 진정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투자 기회는 바로 이 두 번째 파동과 세 번째 파동이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코로나 이 진단키트는 더 많은 진단키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 걸 보셨다시피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질병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차트는 아시아 독감입니다. 이 아시아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독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질병은 1957년도 그해 2월 홍콩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동 때는 그해 10월 달에 절정을 이뤘습니다. 가을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기는요, 바로 57년도 8월 그때 침체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는 좀 뒤늦게 침체에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홍콩 독감이 58년도 3월 첫 파동이 나고 난 뒤 1년 뒤에 다시 두 번째 파동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파동이 최고 수준에 이르러서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110만 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독감과 아시아 독감을 볼 때도요, 첫 번째 파동보다 두 번째 파동이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진단키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병인데요, 바로 이 질병도 67년도에 발생한 팬데믹이에요. 68년도 7월에 중국에서 색다른 독감이 발병했는데요, 바로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파동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동으로 끝날 줄만 알았던 질병이 이렇게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1969년도 겨울에 2차 파동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래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발생한 과거 사례를 보면요, 모든 질병에서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지금 보면 밖에 가면 꽤나 사람이 많아요. 여행 가더라도요, 지금 방이 꽉 찼습니다. 고속도로도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은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는요, 지금 과거의 이 팬데믹 사례를 볼 때도요, 이 전염병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지금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지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떨어진 상황에서요, 우리가 계속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기사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상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구나 라는 부분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질본에서요, 언제든 재유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2차 유행 가능성에 대해 그는 2차 유행을 예상하는 의학적 임상적 근거는 다른 나라의 방역당국의 언급 등을 토대로 한 것, 그러니까 꽤나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언젠가는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언젠가는이라고 말한 건요, 당연히 언제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봄에 왔으면 그해 겨울에 왔습니다.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언제 발생했죠? 뭐 중국 같은 경우 12월 1일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국가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이 온 이유도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국가들은 영향력이 미비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이 선진국,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국가들한테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조금 더 심각한 올 수도 있는 상황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을 보면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요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다고 합니다. 독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감기잖아요. 그죠? 근데 무려 사망자가 8,200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률로 따진다면 이게 낮은 수치이긴 한데 코로나가 2차 파동이 온다라고 본다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미국 독감과 함께 코로나19에 만약에 같이 감염되면 이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면서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22일 레드필드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번 겨울에 미국에 닥칠 코로나19의 2차 공격,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위력적이고 대응이 어려울 것, 우리가 겪을 재난은 독감 대유행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미 2차 감염이 왔고, 과거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번에 2차 파동, 3차 파동까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독감이라는 특수성과 겹쳐서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미국 증시가 또다시 2차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터진다면 미국이 또다시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막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11월 달에는 미국 대선이 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합한 상황이 엮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모로 볼 때 지금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투자 기회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도 진단키트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괴력의 코로나19, 항체가 생긴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바이러스가 생존,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 몸 안에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면 자연적으로 항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다시 안 걸리게끔 우리 몸 자체에서 면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체, 그러니까 면역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코로나가 나왔는데 내 몸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제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뭐로 꼽고 있냐면, 지금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머무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완치자에게서 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완치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사를 해보면 제 양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시금 검사를 하겠죠. 그 말은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완치됐다라고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또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진단키트를 써야 된다는 거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의 성장성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지만 지금은 1차 파동이에요. 근데 2차 파동은 옵니다.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2차 파동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금 1차 파동 때 오른 역사적 고점을 당연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두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시즌 같은 경우는 뭐 4만원이야 2만원대였는데 뭐 10만원 넘었고요.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천원 정도였는데 지금 뭐 거의 4배나 뛴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들이요,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발생해서 많이 올랐는데 이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로 수출되면서 더 오른 거예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랩지노미스도 처음에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였는데 이제 글로벌로 수출이 되면서 주가가 널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2차 파동이 온다면, 앞서 보셨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는 106개 국가에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열광하고 있는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두 종목이 과연 이렇게 끝날까? 물론 각자의 개별적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보통 테마주 같은 경우는 한번 올랐다가 다 꺼지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겠지만 2차 파동이 온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이렇게 더 가지 않을까? 더 이렇게 가지 않을까? 라고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당연히 시젠이에요. 시젠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는 변종을 합니다. 계속 진화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이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럼 얘네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결국 변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젠 같은 경우는요, 이 변종에도 대처하는 진단키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진단키트는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진단키트가 못 잡아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겠죠.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제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2차 파동이 온다면, 그래서 시젠이나 랩지노믹스한테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글로벌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를 써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미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공수한다고 난립니다. 멜린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의 진단키트를 공수했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30만의 분을 긴급 공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차 파동이 온다라고 한다면 1차 파동 때 쓴 우리나라를 굳이 공급처를 바꿀 이유가 없겠죠. 쓰면 더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지만 106개 국가였어요. 근데 저는 이 국가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전 세계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수출하는 게 뭐냐면요, 기업 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 대 국가로 보여준 겁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국가에서 이 기업을 쓴다는 건요, 그냥 그 자체가 신뢰라는 겁니다. 이 시젠과 랩지노믹스가 단순하게 그냥 종목이 오르고 빠진 걸로 바라볼 게 아니라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는 체질의 변화를 우리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마무리는 이 기사로 하겠는데요. 사실 중국산 진단키트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를 배포한 원조격인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단키트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단키트가 지금 다 불량이라는 거죠. 한국산을 보내달라고 난립니다. 이 기사를 좀 보면요, 지금 보시면 스페인, 터키, 필리핀,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조관리 부실로 진단시약이 오염됐거나 애당초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불량의 이유도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진단키트를 쓸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샀는데 망가졌으니까 그냥 수리해야지란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왜? 이 질병은 전염력이 엄청나거든요. 한 번의 진단키트가 만약에 확진자를 오류를 나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면, 그 확진자가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하고 쇼핑을 하고 그래서 이 집단감염을 일으킨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완전히 아웃이 될 거예요. 이 말은 이 한국 기업들한테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시젠, 수젠테, 랩지노믹스 이런 진단키트 종목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점 보고 내려간 거 보고 끝났네 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분명하게 2차 파동의 올 것을 대비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의주시하자.